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인본주의.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예,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예, 오래됐는데 저한테는 사실 빨리 좀 찍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참 안 나네요. 예.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독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여러분들 혹시 나시죠 읽으십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신성 로마 제국? 예.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독일이 사실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보시겠지만 이게 문장이 있어요. 보면은 독수리 모양이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있죠.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예, 독일 국기라 그러죠. 우리 독일의 상징이 이제 독수리인데, 독일 영토하고 독일 동물이네, 상징하는 동물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이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동물입니다. 상징이죠. 상징 동물. 바로 문장. 우리가 소위 문장이라고 그러죠. 예. 상징하는 어떤 문양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신성 로마 제국의 상징 문장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랄까요? 16세기 말하자면 대항해 시절 이전 시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대하죠. 근데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그러죠. 30년 전쟁을 통해서 독일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황폐화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위 이제 16세기, 17세기를 건너오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침략, 그리고 기타 여러 인접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을 겪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18세기를 넘어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프로이센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스마르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독일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조금 찾아가는 형국.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세기에 히틀러라는 분이, 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분이죠. 예. 히틀러라는 분이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차 세계대전은 빌헤르미세라고 하죠. 예, 프로이센 왕인 빌헤르미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를 알려면 영국 또는 스페인 이런 역사들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독일의 역사를 모르고 유럽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역사의 뒤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 뭔가 로마 같지 않으니까 신성이란 말을 썼겠죠. 예.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을까요? 예. 로마는 사실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에 멸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즉 서로마죠. 서로마는 기원전 4세기에 멸망합니다. 바로 게르만 민족의 남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여기서 있는 이 게르만은 사실은 독일에 있는 이 게르만하고 좀 틀립니다. 독일의 사람이라고, 물론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인 건 맞는데, 그때 얘기하는 이 게르만은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우리가 바바리아라고 그러죠. 야만인, 이런 개념이 어떤 게르만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4세기에 로마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동로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잔티움, 비잔틴 제국이 서로마의 역사를 이어서
로마의 명맥을 이어가지만 실제로 보면은 많이 변형된 문화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동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그냥 비잔틴 제국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잔틴 제국을 이은 것이 바로 지금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국가가 우리는 서구 문명의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그 그리스 첫 번째 시작을 또 했었고 그 로마의 끝 말하자면 그 동로마 그 비잔티움 그 역사를 그 문화를 이어간 것이 또 그리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서구 문명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 거죠. 자, 그리스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왜 갑자기 독일 얘기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왔느냐? 그만큼 유럽인들, 특히 좀 서구 민족,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오죽했으면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등 뭐 로마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드워드 기번의 뭐 로마 흥망사, 뭐 로마는 어떻게 망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책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영화 아시겠지만 뭐 벤 허라든지 그리고 또 뭐 커바디스라나요? 커바디스 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든지 등등의 우리가 옛날 서양 사람들이 옛날 영화라고 찍으면 그 주제가 대부분 로마입니다. 예. 왜요? 서구문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누가 이었느냐를 가지고 유럽에서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결정했죠. 근데 바로 그 로마를 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독일이었던 거죠. 실제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히틀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3제국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만들었으면 제1제국이라고 할 것이지 왜 제2도 아니고 제3제국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독일이 첫 번째 제국,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2제국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비레름 2세를 얘기하는 거고 프레이센 왕이지만 이제 전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을 통합했잖아요.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빌레름 2세라고 해서 제2제국 그리고 이제 제3제국이 자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레름 황제를 우리가 이제 프리드리히라고 해서 제1 황제가 뭐냐면 여러분 바바로사라고 해서 이제 붉은 수염이라고 하죠. 바바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 작전 이름이 바로 바바로사 작전입니다. 왜 바바로사 작전이냐면 독일 제1 황제 말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바바로사의 이름을 따서 바바로사 작전 이름을 바바로사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독일의 가장 첫 번째 시조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히틀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렇게 첫 번째는 신성 로마 제국, 두 번째는 분열됐던 독일, 베스트팔렌 조약 말하자면 30년 전쟁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독일은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 갈갈이 찢어진 독일을 다시 통합한 것이 바로 프리드리 2세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제2 황제, 아까 비레름 2세, 그 다음에 3황제가 바로 뭐 우리가 아는 히틀러죠. 본인은 이제 황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뭐 사실 유치하니까 20세기의 황제란 말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제국이란 말을 썼죠. 참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유치하죠. 왜냐면 20세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국내 시민권도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또 봉건 시대의 제국은 뭐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뭐 지난 시간에는 좀 이렇게 칭찬 좀 해줬죠. 왜냐면 독일이라는 나라 때문에 뭐 외계인이 침공을 안 한다. 뭐 소위 얘기해서 순수하고 소박하고 예리하고 대담하다. 이 네 가지 근성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민족, 아주 무서운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제가 예술과 전쟁을 다 통달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독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칭찬보다는 살짝 비아냥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훌륭한 예술적인 자질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연구적 성과에 의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을 제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유럽을 군사적으로 제패했지만 결국은 그 영토를 유지하지 못했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